이번 주는 국정농단의 최순실 국정조사로 인한 바쁜 한 주였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심판하는 탄핵투표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베이스 중부영업소 한보라 소장을 모시고 통신 네트워크와 대면 채널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많이 쌀쌀합니다. 네. 요즘 국정농단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혹시, 네. 촛불 집회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좀 길게는 못 갔고 잠깐 네. 들려서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네. 저는 한번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이번 주에 한번 나가볼까 싶습니다. 내일이 이제 우리 국정 농단의 어떤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한 수장께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뭐 사실 그동안 개인의 생각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아니 뭐 6차례에 걸쳤던 그 촛불 민심도 있었고요. 네네.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같은 심정이고요. 가결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한보라 소장은 이름이 들으니까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남자이시네요. 네, 주식사 유베이스에서 맡고 있는 SK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청 강원 담당 중부 영업소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장님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사회에서 먼저 훌륭한 기업인 분들과 그리고 또 지역 소식을 전달하고 계신 저희 SNS 타임즈의 방당구의 스토리가 이슈 프로그램에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제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 소개도 좀 될 것 같아서. 그러세요. 네네. 편안하게.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주식회사 유베이스는 본사를 저희가 부천에 두고 있고요. 현재 그 부천의 송내, 그리고 중동, 그리고 서울 용산의 그린센터에 약 한 13,000석 규모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아웃소싱 전문 업체입니다. 1999년도에 회사가 설립됐고요. 현재는 금융 분야, 그리고 유통 분야, 그리고 통신 분야, 그리고 공공 분야, 그리고 글로벌 분야의 사업 분야를 가지고 약 80개 이상 정도의 고객사와 저희가 아웃소싱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아주 기업이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유베이스가 13,000석이면 우리나라 취업에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그 고용 창출 이런 효과를 가지고 연관된 그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상당 부분 어떤 수상한 경험도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도 고용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에도 지금 유베이스 소속의 인원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SK 브로드밴드 사업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성의 지종동인가요? 그쪽에 이제 금융 쪽, 카드 업종, 은행 쪽에서 한 200명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 쪽에도 상당히 여튼 한 250명, 300명 가까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직업이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소싱에 대해 잠깐 어떤 게 아웃소싱이라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저희 그 기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상당히 이제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데 각 기업마다는 이제 핵심 역량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면은 제조가 핵심 역량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업체도 비핵심 역량이라는 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은
어떤 기업의 비핵심 역량이 이제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가 그 비핵심 역량을 특화시켜서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 서로 이제 협업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웃소싱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핵심 업무는 회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비핵심 업무는 어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타 회사에 거기에 전문 회사에 위탁을 주는 그것을 보면 아웃소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지금 유베이스에서는 지금 몸담고 계시는 금융, 통신, 유통, 공공, 글로벌 사업 분야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수장께서 맡고 계시는 건 어느 분야신가요? 네, 저희는 이제 통신 분야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SK 브로드밴드라는 회사와 저희 아웃소싱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아웃소싱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네. 그래서 성장세들이나 앞으로 어떤 이 아웃소싱 시장이 점차 확대가 될 것인지 어떤 그럼 또 이 아웃소싱 분야에 확대되는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아웃소싱의 어떤 개념 그런 거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제 뭐 청문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놓고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가 핵심 역량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좋은 상품을 제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많이 판매를 해야 되겠죠. 판매를 하다 보면 AS 사후 관리라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 때 AS의 퀄리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선택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만이 아니라 전에부터는 물론 AS에 대해서 많이 아마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AS 부분에서도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어떤 접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조업체의 이제 비핵심 역량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 또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이제 이런 업체 관리를 위탁을 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성과와 비용의 절감 또 이런 효율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시장도 최근에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 시장이 지금 유선과 무선으로 나눠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하고 업무는 무선인가 유선인가요? 저희는 이제 유선 사업 분야에서 유선 사업 분야, 그렇습니다. 유선 네트워크, 뭐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저희는 이제 유선 사업에서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IPTV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IPTV 시장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인터넷 시장이 굉장히 왜냐하면 땅덩어리 좁다 보니까 초고속 인터넷이 다 아마 설치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 점유율로 봐서는 지금 SKT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선 사업은 이제 KT가 과거 이제 한국통신이라는 이제 국가 기관 통신 사업자였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장 규모의 한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저희 SK 브로드밴드가 약 한 30%를 상회하는 수준, 그리고 이제 LG U+가 후발주자로 지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포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건물이 들어간다거나 새로운 지불 집행할 때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세계의 어떤 글로벌한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점유율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뭐 지적하신 대로 시장 상황이 사실은 수요가 신규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자체도 성숙 시장, 안정 시장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각 그 통신사별로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보일러 같은 것도 모바일로 끄고 켜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홈 IoT라든가 이러한 미래의 어떤 기술로 접목해서 이제
저희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한다든가 네. 다른 노력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한수장께서 맡고 있는 이 SK 브로드밴드, 네. 이 좀 성격이 네. 다른 어떤 통신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나, 네네. 또 어떤 분야의 어떤 아웃소싱, 아까 통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상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네. 또 우리 수요자들이,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중점으로 봐서 선택을 할 수 있나, 그런 네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SK 브로드밴드의 유선 상품은 네네. 사실은 이제 약간 후발주자에 들어갑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브로드밴드의 상품들의 특성을 간단하게 보면 네. 저희 고객분들이 평가하시는 거고요. 콘텐츠의 다양화라든가 네네. 또는 사용하는 기능, 뭐 VOD의 기능을 편하게 볼 수 있다든가 네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5년 연속 네. 소비자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수상을 했다. 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집에 네. IPTV를 설치를 해서 보는데 채널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그런 것들이 뭐 100몇 가지인가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채널들 그냥 뚝뚝 하면 그거 몇 개 공영이 했는데 물론 이제 소비자들이 취향이 다 틀리니까 누구든 영화만, 누구든 드라마만. 네네네. 요즘 뭐 독TV? 네네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여튼 그 상품은 우리가 세계 통신사의 어떤 상품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죠? 네, 거의 사실은 뭐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끔 맞춤의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 한수학교에서 맡고 있는 거는 어떤 개인을 어떤 가입자로 하나요? 아니면 기업을 가입자로 하나요? 네. 저희 그 유선 그 상품 시장은 네. 말씀하신 대로 개인을 고객으로 하고 있는 상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진행자께서 네네. 댁에서 보고 계시는 상품 같은 거죠. 네네.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S마켓 상품이라고 그래서 네네. 예를 들자면 호텔, 네. 또는 모텔, 또는 뭐 요즘에 많이 짓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원룸 같은 경우는 우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사업자가 사용 요금을 내는 형태입니다. 쉽게 해서 건물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호 마켓의 약자해서 S마켓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소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특화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마켓 상품을 이제 주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튼 지금 S마켓, 그러면은 지금, 유베이스에서 지금 아웃소싱 받아서 SK 브로드밴드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타 통신사도 지금 S마켓과 비슷한 그런 상품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수요에 의해서 상품들이 이제 출시되거나 개발된 시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네. 거의 비슷한 컨텐츠, 또 비슷한 요금 체계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러시면, 네. 이제 이 소마켓, 쉽게, 그러면 이 사업자가, 네. 건물주가, 네네. 세계 통신을 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한수장께서 건물주라 생각하면, 네. 물론 당연히 S마켓을 쓴다고 하겠지만, 네. 어떤 것을 중요시해서 보고, 네. 계약을 해야 맞는지, 네네. 어떤 그런 팁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이제 S마켓 상품의 특성 자체가 네네.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러한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그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품인데. 그렇죠. 어느 통신사든 선택을 해서 쓰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이 일을 해보면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저희 상품이기 때문에 네네. 선택하고 난 후에 어떤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저희 고객분들이 선택하는데 가장 사실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유지보수 관리가 이제 선택 포인트인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때는 네네. 어떤 가격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좀 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어떤 용량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내가 건물주고 내가 사업자인데 네. 내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팁을 네. 그래서 우리 이 SK 브로드밴드 거를 쓰면 이런 것이 장점이다. 네. 그래야지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도 아 그렇구나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홍보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처음에 S마켓 상품이 출시될 때는 네네. 각 통신사마다 사실은 좀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었는데 있겠죠, 이제 저희가 이제 2년 반 3년 네. 4년 넘어가면서는 사실 컨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비슷한 수준에 올라오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컨텐츠의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소비자가 어떤 저희 RPTV를 보는데 어떤 기능적인 편의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용하신 고객분들이 써봤지만 SK 브로드밴드가 훨씬 더 편리하고 신뢰성이 간다. 아마 뭐 그래서 저희 소비자들이 뽑아주신 그 5년 연속 그 소비자 만족 그 대상에서 저희가 뭐 1위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만, 이 지금, 우리 한 수장님의 그동안 이제 이 중부사업소, 지금 중부사업소의 수장이시죠? 네, 중부 영업소입니다. 영업소를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소장님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물론 직원 관리나 어떤 영업 시효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그 아웃소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유베이스에서 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의 아웃소싱은 기타 이제 과거의 아웃소싱과는 사실은 약간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죠? 네, 왜냐하면 기존의 아웃소싱은 어떤 지원 업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센터 업무라는 것들이 고객의 민원 창구 접수, 판매된 상품 이후의 사후 관리, 보통 이런 쪽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관리를 하는 아웃소싱이 아니고 오프라인, 즉 저희는 대면 채널을 저희가 영업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 일선에서 저희 영업 조직이 고객을 만나서 성과를 내고 어떤 창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한 소장께서 그러면은 그런 역할, 그다음에 지금 중부 영업소에서 인원이 에리어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관리하고 있는 어떤 조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중부 영업소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이 이제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동해 서해. 그래서 충청도와 강원도를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지역은 지금 전국에 저희가 5개 영업소가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군데, 그리고 지방에 3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충청도와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따서 이제 중부 영업소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사실은 이제 영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사람을 만나서 대면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콜센터처럼 비대면으로 고객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면을 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기업령을 하니까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대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어떤 애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로점이 어떤 것이 가장 큰 애로점인가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비대면 채널에 있는 콜센터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어떤 감정 노동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이제 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대면 채널은 고객을 직접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애로사항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저희 사람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섬세하게 이제 저희 직원분들의 감성을 어떻게 잘 터치한다든가 아니면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주요한 과제가 되고
되겠고요. 어쨌든 저는 뭐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네. 서로 한 몸처럼 서로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화합하고 그분들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헤아리고 네. 하는 부분들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겠나. 여튼 그 이제 관리자는 네네. 그 조직의 장은 옛날처럼 무슨 뭐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밑에서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고 그런데 그거를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잘 아마 그래서 아마 중고사업소가 지금 이 UBS 자체 내에 이 영업소가 몇 개 되죠? 지금 현재 5개 운영하고 통신 쪽에 있습니다. 5개. 그렇습니다. 5개 중에 그러면은 물론 지역 에리아나 인구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몇 위 정도 하시나요? 성과가?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좀 그렇긴 한데 평균으로 올해. 네, 저희가 항상 선두에서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영업소입니다. 1위? 네. 그러면 아마 지역의 어떤 그런 걸로 어떤 가중치를 주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항상 목표를 상회해서 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저성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통신 시장은 어떤가요? 이제 서두에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이 네네. 이제 통신 시장 같은 경우도 수요가 네. 사실은 한정돼 있죠. 지금. 정해져 있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들 또 이제 그 경쟁이 합세해서 나가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자, 그러면 지금 무선은 빼고 네네. 유선에 3사 통신사가 있는데 네네네. 지금 SK 브로드밴드가 지금 3사 중에 몇 위 정도 하고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점유율은 이제 저희가 2위로 제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2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2, 3% 32, 정도 점유하고 있는 그러면 거예요. 1위가 KT. 그렇습니다. 네. KT가 그러면 한 55% 되나요? 50%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위. 네. 그다음에 이제 LG가 한 20 몇 프로 정도 하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무선은 또 반대로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UBS에 들어가신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제가 만으로 한 2년 정도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와 16년도에 지금 맡고 계시는 이제 통신 시장 또 네트워크 시장의 어떤 성장세가 네. 어느 정도 됐어요? 저희 영업소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올 2016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12월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11월까지의 성과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네. 이제 충청도 대전을 포함한 충청도는 저희가 전체 어떤 목표에 네네. 저희 자체 목표에 150% 정도를 저희가 달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도 약 110% 정도 목표를 달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UBS가 선도적으로 어떤 새로운 분야에 아웃소싱 개척을 하고 지금 이런 대면 채널을 통해서 직접 영업 형태로 해서 아웃소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 대면 채널에서 앞으로 우리 지금 청년 일자리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 또 비전을 가졌다면 어떤 비전을 줄 수 있는지 네. 그걸 좀 우리 시청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 이제 어떤 아웃소싱 업체 특징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컨택센터, 즉 콜센터의 분야에 거의 대부분 한정되어진 것들이 사실이고요. 저희 주식회사 유베이스에서 사실은 2014년도에 네네. SK 브로드밴드와 아웃소싱 저희가 런칭을 하면서 네.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브 업무, 지원 업무, 어시스트하는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대면 채널을 통해 가지고 네네. 성과를 창출하는 아웃소싱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던 매출과 지금은 약 한 40% 이상 정도 신장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직원분들의 소득도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했죠? 저희가 런칭하기 전에요. 네네, SKT가. 런칭하기 전에는 이제 SK 브로드밴드의 자회사인 개념인 TS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똑같은 대면 채널을 운영을 했었고, 대면 채널 운영했었습니까? 운영했었고 이제 저희가 아웃소싱을 하면서 일정 부분 승계 인원을 고용 승계도 하고. 자, 지금이 그럼 이제 SK 브로드밴드 그렇고 다른 통신사도 그렇게 대면 채널을 하지 않나요? 이제 저희 같이 대면 채널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뭐 그럼 대리점 형식으로? 네, LG 프로스는 이제 대리점 형태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 KT는 이제 직영하고 있는 걸로. KT는 직영하고 있고. KT는 뭐 쉐어가 점유율이 높으니까 뭐 직영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리점이나 네네.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아웃소싱으로 주질 않겠죠. 네. 알아서 들어와라. 그렇죠. 자, 혹시 그 자제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예, 저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네네. 그래도 요즘 아들이 많으면 애들이 많으면 힘들 텐데 다행이십니다. 네네. 요즘 이제 그 성장이 둔화되고 또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없고 많이 둔화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조언을 선배 입장에서 한마디 해주고 또 아빠 입장에서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우리 청년들, 제 아이도 네네. 이제는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네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학업을 마치면 또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회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네. 인공지능의 출현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미래 세계의 직업의 어떤 환경 자체가 네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제 후배들, 저희 아이 또래 청년분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은 앞으로 미래 사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될 거다. 네네. 그래서 인공지능 또는 어떤 기계, 컴퓨터 같은 것들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 영역.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이 하는 영업 분야, 대면 채널 이런 것도 그런 분야가 되겠죠. 네.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좀 나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 4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야 된다. 이 4차 산업이 우리가 아까 나왔던 인공지능과 뭐 로봇이나 이게 이제 인간하고의 어떤 융합, 컨버전이 돼야 되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옛날에는 많이 다각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더 좀 기계와 인간이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 그죠? 그게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여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마무리 향후 계획 혹시 우리 한 수장님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이제 회사,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이제 사업부를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글로벌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해외에서 어떤 아웃소싱을 통한 이런 쪽 일을 해봤으면 하는 제가 비전을 갖고 있고요. 자, 글로벌 산업을 했는데 글로벌 산업 어떤 산업 갖고 있나요?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에어비앤비라든가 유명한 그다음에 벤츠, BMW, 아메이 이런 쪽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그 글로벌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운영을 한다는 게 어떤 거 운영을 하고 있죠? 이제 그 업체와 저희가 이제 해외 업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현저가 가능한 외국인들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상담원을 운영을 하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직접 가급적이면 해외에 나가서 네네네. 개척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꼭 그 꿈이 뭐 꿈이라고 할까 뭐 어차피 UBS 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파트니까 그건 뭐 지금 이 통신에서 하고 있지만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꼭 성공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서 이렇게 기업 소개와 어떤 통신 대면 채널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습니다. 좋은 시간 같이 해주신 한보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나는 50의 작가가 되기로 했다.
저자 최병만 박사를 초청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